페북 친구를 손절한 조국. 왜? 아니 누구를 손절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페북 친구를? 화면 좀 볼까요? 여기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조국 혁신당이 여러 가지 이 결의를 했잖아요. 10가지 결의. 그 중에 하나가 국내선 항공의 비즈니스 탑승 금지입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결의안을 냈는데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개그맨 서승만 씨 최근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순번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이 당선권에 못 들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지난 17일이에요. SNS에 글을 올리죠. 그 조국 대표를 향한 말이네요. 그냥 비즈니스 타고 일 잘하는 의원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당부일까요? 약간 비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일이나 잘하세요라는 느낌도 있는데 그러자 조국 대표가 페북 친구를 끊었답니다. 원래는 페북 친구 관계였었는데. 그때 또 서승만 씨가 반응을 보여요. 아니 싫어하실 듯한 글 몇 번 썼더니 패치를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요 비즈니스성 말고 다른 글도 몇 번 올렸는데 이게 좀 몇 차례 오니까 끊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조국 대표님 페북에 저를 이제 패치를 끊었다고 서운하다고 썼는데 그걸 가지고 저기 서승만이 조국을 저격했다는데 내가 뭐니 힘이 있다고 조국 대표님을 저격했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뭐 조국 대표가 범야권 회의하자 제안을 했어. 6월달 돼서 이제 뭐 국회 시작하면은 그때 만나면 되지. 때와 장소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이밍. 조국 당이 잘 되길 저도 바래요. 사실은. 자, 지금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오늘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속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제가 먼저 연락했다. 앞으로 전국도 얘기할 것이다. 얼마 전에 사실은 조국 대표가 범야권 당대표 연석회의를 좀 열어달라. 이재명 대표 보고 야당 대표들과 만나자. 이유는 영수회담을 하기 전에 야당 대표의 의견을 들으시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굳이 그걸 왜 만납니까라는 부정적인 반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섭섭하다는 반응까지 나왔는데 뭔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나 보네요. 다시 한번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제가 먼저 연락했다. 앞으로 전국도 얘기할 것이다. 속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앞서 나온 거예요. 민주당이 오늘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오늘 비공개 만찬 회동이 지금 잡혀 있다고 합니다. 만찬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곧 만날 것 같거든요. 아마 장소가 공개가 된 건지 비공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상이 들어오면 이거 역시 속보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 관련된 주제 조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건 좀 뒤에 있다 같이 좀 섞어서 하고요. 앞서서 윤경호 소장님, 조국 대표 아니 개그맨 서승만 씨가 조금 약간 쓴소리 비슷한 글을 올렸다고 SNS 친구를 끊었어요. 조국 대표는 이게 무슨 생각일까요? 이게? 글쎄 누가 더 비중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개인적인 일정상 어느 북콘서트를 갔더니 예. 이 개그맨 서승만 씨가 조국 대표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이번 총선의 뜻을 두고 또 실제로 또 출마를 했던 분들 예. 북콘서트 사회를 참 많이 보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야권 인사들, 야권 정치인들과 관련된 어떤 행사의 사회를 봤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야권 기존의 정치권 말고요. 예. 진보 운동을 했던 분들 아마 조국 대표의 콘서트에도 서승만 씨가 사회를 보지 않았나 저는 뭐 그런 기억이 어렵지 않은데. 통상적인 흐름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 두 분이 아마 개인적인 친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패친 친구 그런데 저랬다는 거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국 대표가 뭐 섭섭함을 표한 걸로 지금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예. 근데 어찌됐든 서승만 씨도 민주당의 비례대표의 후순번이긴 하지만 예.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건 그렇습니다. 본인도 이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는 자리에 이미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후보로 올랐으니까요. 그럼요. 그 이전에 본인이 그냥 한마디 던지고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가졌던 무게감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게 상당히 다른 분들에게 주목을 끌 수 있구나. 또 하나는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많은 정치권 인사들도 좀 궁금하잖아요. 갑자기 예. 저런 걸 끊는다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테고 그걸 끊김을 당하신 분은 약간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예. 조국 혁신당이 아무리 12명의 독자적인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데리고 있고 예. 또 뭐 원내 교섭단체 운운할 정도로 세력화 성공했지만 예. 그러나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울타리에서 한치도 벗어나기는 어렵죠. 그리고 아니 국민이 보기에도 조금 더 강하게 싸울 거를 주문했다면서요. 예. 그 이외에 다른 거로는 여기는 뭐 충돌이나 갈등이나 이런 걸로 비춰지지는 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예. 아까 잠깐 저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만난다면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부담을 느낄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 윤 대통령과 만나는 영수회담 거기에 조국 대표가 이러이러한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그렇게 되면 그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 오히려 조국 대표는 강경하게 앞으로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대강경 예. 대정부 강경 투쟁, 강경 노선 이걸 견지할 테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페이북 친구 끄는 거에 대한 어떤 반응들도 좀 있거든요. 그건 좀 소개해드리죠. 이거는 이준우 전 의원께서 좀 보시는데 이런 반응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서승만 씨가 뭐 몇 번 썼더니 패칭 끊으셨네요. 애구 참 서운하네요. 이런 반응에 대한 댓글 반응이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싫은 소리 안 듣고 싶으면 정치를 왜 하는지. 그렇죠. 맞는 말 같은데 저기 반응이 저렇게 나왔대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밴댕이 소갈머리? 그리고 SNS에 너무 집착하는 듯.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저거 아무리 봐도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쓴 글 같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 눈에는 조국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는 겁니까, 그럼? 민주당 이제 지지자들, 특히 이제 강성 지지자층들한테는요, 조국 대표가 약간 배은망덕하게 보일 수 있어요. 본인이 처음에 창당하면서 출마 나왔을 때 그때 지지율이 2, 3%였거든요. 예. 그때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만납니다. 만나면서 공개적으로 우리는 브라더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고 목표가 같다라고 하면서 속된 말로 조국 대표한테 KS 마크를 찍어준 거예요. 내가 보증하는 우리 쪽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조국 대표가 힘을 받고 이제 지지율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지율 가져간 거죠. 호남에서 다 가져가고 또 이제 비명 세력 지지도도 가져가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가만 놔두면 나중에 자기한테 위협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드는 건데 아마 서승만 씨는 가장 큰 목적이 이거였을 것 같아요. 예. 자기가 확실히 이재명 사람이란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개그맨으로 활동했었다 하고요. 이번에 비례에 와서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24번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인으로 변신을 한 건데 예. 그렇다면 확실히 내가 이재명의 줄을 서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재명의 어떤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는 조국을 미리 견제하는 거 이제 그거를 역할을 아마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예. 좀 뭐 얘기를 듣고 이런 역할을 하겠다 그런 좀 얘기를 듣고 한 것 같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국 대표가 저렇게 자기 이제 SNS 관리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조국 직접 대표의 관리한다고 그러죠, 지금? 네, 조국 대표 특징인데 나르시시즘이라 그러잖아요. 거울 속 자기 모습에 반해서 자기애가 강한 이런 모습인데 그거는 이준우 전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신 예, 제 거죠, 개인적인 지금은요? 의견입니다. 너무 이제 자기애가 좀 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하는 모든 시시콜콜한 것들을 예. 사진으로 남기고 이걸 또 밖에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머리도 옆으로 멋지게 넘기고 뭐 당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줄을 서는 거 당연한 거죠. 쓰레기 버리러 간 거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 공개했던 사진들. 네, 그렇죠. 그런 이제 비즈니스 타는 것도 뭐 탈 수는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또 다른 말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 하는 게 너무 시시콜콜한 이제 그런 자기의 모습이 아마 서승만 씨한테는 좀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자기가 좀 공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묘하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지금 뭐 정치권 인사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하시더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조국 혁신당 관련돼서 한 가지 행사가 있었고 그 행사를 통해서 선발이 됐어요. 선출이 된 거거든요. 원내대표입니다. 뽑히신 분이 황운하 의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사실 총선 전에는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이제 당적을 바꿔서 지금 출마해서 당선이 이렇게 되신 분인데 원내대표로 뽑혔거든요.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1호 법안으로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안을 마련해 놓았다.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논의를 해야 되고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자, 지금 보면 황운하 이제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민주당의 협조 얘기를 오늘 자주 얘기했어요. 민주당하고 또 협조 관계가 있었는데 협조를 필요하다. 뭔가 조국혁 신당이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다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협조 관계를 강조하는 발언이 오늘 많았는데 자, 그런데요. 최근에 아까 속보 잠깐 들었지만 그 속보가 나오기 전까지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을 했잖아요. 야당 대표들 만납시다. 영수회담 하기 전에 만나고 가야 됩니다. 이걸 요구했는데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약간 뜨뜻미지근 또는 거절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야 영수회담은 민주당과의 회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충분히 민의를 듣고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은 뭐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개혁신당, 뭐 진보당이라든가 그런 야당 대표하고도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민주당 대표로만 가지 마시고 범야권을 대표하는 대표로 가시면 어떻겠느냐 정중히 제안을 드린 겁니다. 몇 의원과 대변인께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고 섭섭합니다. 자, 조국 혁신당에서 섭섭하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거절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속보 전해듣고 지금 나가고 있죠? 자막으로요. 이재명 조국 오늘 비공개 만찬 회동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을까요? 김선희 평론가? 네. 왜 전격적으로 만나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두 가지일 거예요. 일단은 차기 대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수권 능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범야의 작은 정당에서 그 공개 연석회의를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예. 공개적으로 아까도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요구사항을 강하게 주장을 받으면 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비공개로 만나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근데 부담을 주려면 아예 영수회담 전에 안 만나는 게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선에서 어떤 지도자 이미지, 스권 능력을 갖춘 지도자 이미지 이런 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그거하고는 또 또 약해 어긋나잖아요. 그러면은 네. 오늘은 비공개 회동 만찬입니다. 저녁 자리를 하면서 비공개로 만났는데 여기서는 그럼 별다른 얘기는 오가기 어렵다는 겁니까? 뭐 얘기를 하더라도 어. 밖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진실 공방뿐이 안 되는 것이죠. 혹시요 사실은. 끝나고 나서 네. 조국 대표는 제가 이러이러한 거를 요청하고 요구했습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아무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잘 듣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 이걸 굳이 또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조국 대표가 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할 수도 있지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조국 대표도 너무 사람이 좀 작아 보일 것 같아요. 아, 작아 보일 수 있다. 네.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가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자기 세일즈만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조국 대표에게 좋을까? 뭐 전달했으면 그냥 드라이하게 뭐 예. 우리 당의 입장이나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해야지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의 10가지 요구사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열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코너에 몰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거나 이런 모습을 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라이하게 뭐 이런 저런 뭐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 수권 능력을 보여준 지도자 이미지 주는 거와 지금 예. 사법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상황을 전개시키는 것 이 두 가지일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굉장히 좀 뭐랄까 유연한 행보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아마도 만찬 회동 때 대화의 주제로 올라갈 법한 게 조국 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문제건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요. 오늘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거 이제는 민주당이 도움이 이제 안 되는구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원내교섭단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룰 것이다. 목표는 분명하다. 근데 그것을 서두르거나 또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빼와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원내교섭단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이 할 일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내교섭단체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고, 양당 체제가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하여 저는 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며 저는 지금의 의료 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정 변호사, 사실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비례위성정당에서 이제 소속이 없는 두 분의 의원이 탄생을 했는데, 그거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제명을 시켜주면 이제 자유로 하시니까 그 의원분들을 이 조국혁신당으로 옮기면 교섭단체 만들 수가 있고 뭐 이런 걸 구상했는데 지금 불발됐거든요. 안 내보낸다 그래서 잔류예요. 그냥 민주당의 잔류. 혹시 이런 것들을 회동에서 얘기가 좀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근데 원내 교섭단체는 법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거의 김종민 의원까지 탈탈 끌어모아도 20명이 될까 말까. 예, 그게 이 꽉 상황인데 차게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뭐 교섭단체보다는 예. 처음에는 이제 그 연석회 할 때 반대했거든요. 정성호 차장이 뭐라 했냐면, 아니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닌데 아직도 의원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요. 아직도가 아니라 아직은 의원이 아니지 않냐 이 얘기가 근데 나왔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하고요 실무 의제 회담이 잘 돼가지고 성과가 나올 것 같으면요 이재명 대표가 혼자 가로채죠. 그 성과를 조국 대표가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두 번째 만났는데 별 내용이 합의된 게 없어요 지금. 지금 이제 대통령의 입장은 제가 보기에 그냥 들어만 본다. 의제 뭐 이게 정할 필요도 없고 합의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들어만 보자. 이것만 해도 대통령은 잃는 게 없어요. 이미 협치하는 모습 만나는 것만 보여줘도 지지율은 올라갈 수도 있고 손해볼 게 없죠. 그런데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대통령하고 회담의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 이렇다면 이게 강력한 야권 공조로 싸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특검법이고 뭐고 밀어붙이야 되잖아요. 예. 그때 조국 대표 당이 없으면 됩니까? 민주당 혼자로는 재결이나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국 대표를 약간 옆에 두면서 힘을 좀 얻겠다 이겁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잘 회담이 좋은 분에게 잘 될 것 같으면 공은 내 혼자 가로챈다. 근데 지금 해보니까 영 합의 놓을 게 없다. 그러면 이게 윤 정권하고 전면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럴 때는 이게 조국 당의 협조가 필요하죠. 선명한. 따라서 이게 저는 오늘 비공개 만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조국 혁신당에서는 지금 섭섭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섭섭하지만 이제 가장 선명한 당 아닙니까? 예. 본인들에게 김건희 특검도 밀어붙여. 그다음에 나아가서 한동훈 특검까지 밀어붙여. 예. 그럼 이게 공조가 필요하잖아요. 이래서 이게 오늘 저는 만난다 이렇게 봅니다. 협치보다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 분위기로 지금 나오는 게 저 회동이다. 그 의미가 그렇다고 해석해 주는데 윤경호 소장님하고 이준호 전 의원께도 제가 일단 궁금한 거는 이제 만찬 회동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렇다면 뭐 예상컨대 뭐 짧으면 2시간, 길게 3시간 이상 할 수도 있거든요. 끝난 뒤에 이 각각의 당대표들의 어떤 모습일 텐데 끝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분위기는 어떨지 좀 상상을 해볼까요? 어떤 분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당연히 우호적인 만남이었다라고 얘기하겠죠. 지금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경쟁 관계인가요? 제가 보기엔 경쟁 관계가 될 수가 없죠. 뭐 굳이 비교하자면 골리앗 다윗 이 정도의 아까도 조국 혁신당이 지금 뭐 그 그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그늘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울타리 안에서 조금 더 선명, 강경 이 입장을 보이는 정도 수준이지. 예. 지금 그리고 아니 엄밀히 말하면 아까 정성호 의원이 뭐 툭 던지는 얘기처럼 5월 29일까지는 원내도 아니잖아요. 아직 의원도 아니고. 아직 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세력화에는 성공했어요.
국민에게 지지를 일단 받은 거에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아직 제도권 이내에 들어오지는 못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현실과 한계를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왜 전격적으로 만나자고 했을까요? 조국 대표가 이 아까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도 그렇고 그다음에 10개 항목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는 가장 지금 현안은 역시 최수근 상병 특검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론이 가장 들끓고 있는 사안 최상병 관련해서 아직도 지지부진.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종섭 대사 호주 발령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여론이 분노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관한 여러 잡음과 관련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라는 얘기만 나눠도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회동은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둘의 관계가 무슨 뭐 경쟁 관계다.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뭐 과실을 누가 따먹는다 이러는데 지금 그럴 표현을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호 전 의원님, 안 만날 듯하다가 전격적으로 만찬회동인 거예요, 지금요? 저는 이렇게 상상을 좀 해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 빌드업하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빌드업이요? 네, 빌드업 뭐냐면은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저런 이제 조건들을 제안할 겁니다. 제안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가요. 근데 분명히 조국 대표는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제안할 겁니다. 대국민 뭐 사과도 뭐 물론 있지만은 이제 김건희 특검부터 해서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수 없는 제안을 조국 대표가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걸 전달하는 거죠. 전달한다. 전달하면 그 영수회담이 결렬되겠죠. 결렬가 높겠죠.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본인이 1대1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영수회담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뭐가 영수회담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 그럼 일단 끝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조건을 받고 얘기했는데 조국 때문에 그 제안 때문에 이제 영수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내가 따로 만나서 이제 지금 그럼 그걸 뺀 다른 걸 그렇죠. 뺀 의제로 갖고 만날 수 있다. 의제를 내서 거기서 성과를 내는 모습을 노리는 그런 빌드업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영수회담이 한 2번은 열린다. 이게 전제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럼 충분히 할 수 있죠. 아젠데만 서로 협의가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오늘 나왔을 때 표정이 동상이몽일 거예요. 서로 웃고 있지만 서로 계산이 다릅니다. 조국 대표는 내 조건이 받아들여졌다. 내 존재감이 이제 자기는 확인돼서 만족스러울 거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는 내가 쌓는 빌드업에 조국이 잘 따라왔구나.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서 표정은 둘 다 아마 좋으실 겁니다. 저도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성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나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성과라고 보는 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대통령이 안 보여주면 불통 이미지가 공고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국회에서의 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했는데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뭐 그대로 가. 불통이야. 그러면은 국회에서 날개를 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앞으로 쭉 본인 이 계획한 거를 명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를 얻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한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요. 오늘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의 만찬 회동과 관련해서 지금 방금 이재명 대표의 짧은 설명이 영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속보 영상이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가 먼저 연락이 온 게 맞는지. 제가 연락했어요. 평소에 잘 아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선거 후에 제가 연락도 드렸지만 조금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녁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도 같이 사실은 역할을 나눠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자들에서 잠깐 설명하고 지금 아마 이동을 하면서 지금쯤이면 어딘가에서 만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요. 근데 비공개라고 그래요, 비공개. 지금 알려지기로는 6시 30분에 만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17분 정도 남았어요, 지금 시간이. 그러면은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장소고 내용이고 이제 공개가 되겠죠. 뭐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밤새 취재를 하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는지 또 영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좀 죄송한 예. 말씀 드리면은 아마 오늘 대화 중에 이 얘기가 예. 나올 수도 같거든요. 어떤 겁니까? 교섭 단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까 들어요. 잠깐 저희가 잠깐 했는데 지금 분위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분위기죠. 그랬거든요. 그게 나왔죠. 근데 교섭 단체가요. 기준을 바꿔버리면 10명으로 가면은 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10명의 교섭 단체에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재헌 국회 때 원래 20명 출발했다가요. 5대 국회 때 양원제 할 때 그때 상원이 10명이었고요. 밑에가 하원 의원이 20명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1963년에 열석으로 해서 교섭단체가 10년간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73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20석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충분히 설득을 뭐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준을 낮추는 거 이것도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오늘 아젠다로. 지금 모르겠습니다. 뭘 갖고 얘기할지 그냥 만나서 밥만 먹는 자리는 절대 아니겠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렇게 끝나겠습니까? 서로 뭔가를 주고 받을 수도 있고요. 뭔가를 합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견 교환만 할 수도 있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하는데 아직 몰라요. 끝나면 좀 알려질 것 같습니다.